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드디어 오늘 15일 자정을 위해서 창간됐습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는 에디터들이 담당하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와 오피니언, 칼럼 양대 기둥으로 구성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민들레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생방송으로 찾아가는 위클리 민들레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민청원 100만 명을 돌파한 대통령 탄핵 청원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송영훈 편집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휴가를 가서 제가 대신 앉아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방송은 민들레 TV, 촛불행동 TV 그리고 전국 비상시국회의 TV로 같이 중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얘기 나누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권오혁 촛불행동 대표님 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김성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권오혁 대표님은 이제 탄핵 청원 발의를 하신 거죠? 네,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네, 하신 계기를 좀 우선 좀 얘기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처음에 봤는데 네. 권 땡땡으로 돼 있길래 네. 2,300명대 제가 서명을 했었거든요. 아, 네. 혹시 권오혁 대표님 아닐까 했는데 맞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서명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제가 발의했으니까 뭐 서명할 필요는 없죠. 그 자체가 이제 서명이고 그 영번이죠. 그 이거는 개인이 한 건 아니고 촛불행동이 그 하반기 사업 계획으로 세운 사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대표해서 제가 이제 청원 입력을 한 거죠. 촛불행동은 이제 지난 총선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 행진을 해왔고 작년부터 탄핵을 걸고 집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걸고 계속 싸움을 했는데 그러면 이 민심을 받아서 22대 총선은 탄핵 총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탄핵 국회를 건설하는 총선이 돼야 된다. 그거를 계속 걸고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압도적인 또 야권의 압승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를 실질적인 탄핵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작용을 해야 될 거냐 예. 이렇게 고민하면서 국회를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견인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 청원제도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실에도 청원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고 그렇죠. 뭐 지금은 없어졌죠. 원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윤석열 정부는 주장을 해가지고 적폐라고 해서 국민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예전처럼 공개되는 형식도 아니고 비공개고 내용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됐고 어떻게 보면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제도를 재발견하고 정말 띄워준 또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이 정도 반응이 있을 줄 몰랐어요. 5만 명 달성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5만 명이 기준이 지금 이제
5만 명의 기준이 뭡니까? 5만 명이 청원을 하게 되면 이제 5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은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논의를 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 논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법적인 그 절차거든요. 근데 5만 명은 금방 되지 않았어요? 근데 5만 명 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금방 됐죠. 5만 명은 사흘째였나요? 나흘째였죠. 23일 날에 네. 20일 날 청원을 해서 이게 6월 20일 날, 그러니까 그 전에 6월 16일 날 이제 권혁 대표께서 그 동의를 받았고 이게 100명을 채워야 되거든요. 100명을 채워야 이제 정상적인 공개 요건이 되는데 100명 뭐 하루 만에 채웠던 거고 그다음에 한 나흘째였던 20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23일 날에 5만 명 넘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저희 방송하고 있을 때 그날이었죠. 28일이었나요? 그때 50만 넘었고. 네. 7월 3일에 이제 100만 넘었는데 그러니까 5만 명을 저희가 굉장히 이게 높은 숫자라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100만 명이잖아요. 네. 그 100만 조합원이 5만 명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지만 어쨌든 그 2년 동안 쌓아왔던 국민들의 요구, 분노 이런 것들을 좀 믿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면 한 달 안에 달성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작한 거였어요. 탄핵 사유를 이제 5가지를 들었잖아요. 그죠? 좀 한번 열거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항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왜 5가지밖에 없냐? 정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5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등자를 좀 넣지 그랬어요. 네네. 싫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전부터 이제 그 100만 퇴진 선언을 받아왔어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2년 가까이 된 한 34만 정도.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시로 그 서명 내용을 좀 바꿔왔어요. 그때 이제 필요한 사안들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되는 사안들 중심으로 이제 대표적인 5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네. 이건 이제 군사법원법 위반이다. 대통령이 직접 이제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 가물가물하실 텐데 김건희가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이제 경력 조작까지 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랬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예. 조사가 거의 안 됐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도 최근에 계속 범죄를 누적시켰습니다.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그렇죠. 이제 국정농단 사태고 이 국정농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탄핵 사유라고 봤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게 돼 있고, 그 대통령이 그렇죠. 그걸 수행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 예. 이걸 계속 맞아요. 내세웠고 그 얘기 했었죠. 예. 대통령이 공식 공약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가 계속 이어져 있고, 뭐 신원식 국방장관이 더 노골적으로 뭐 직강급 뭐 이런 거 그렇죠. 얘기했죠. 예. 그래서 평화통일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쟁 위기를 보장하는 고조시키고 있죠. 예. 대북 전단 자체를 보장하는 거죠 실제로. 방기하고 있죠. 네네. 네. 그런 방식으로 평화통일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그 강제징용 친일 해법 문제, 이거는 그 당시에 제3자 변제 방안을 딱 발표를 했을 때 대한변협 소속의 변호사님 성함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이건 탄핵 사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 사유라고 헌법 봤고, 위반,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후쿠시마 핵패스 그 투기를 방조했다는 건데, 이거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인접국 권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를 반대하면 국제적인 그 법 차원에서는 방류를 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호로 외쳤던 게 핵폐수 그 밸브를 잠글 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5개 중에서 지금 어떤 게 제일 크고 중요하고 가장 우열을 가릴 수가 예,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 네. 예. 이게 다 이제 그 공정과 상식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쟁 위기 문제라든가 핵폐수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생존권 문제랑 예.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예, 뭐 하여튼 예상 외로 지금 100만이 넘어서 지금 110, 8만이 넘었는데 110만 넘었죠.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 네. 118만. 118만. 네. 8만이 너무 작은 숫자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요.
처음에 5만 원만 또 될까 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뭐 좀 지난 주인가 이번 주인가 뭐 서버가 뭐 마비는 아니지만 네. 지금 굉장히 그 서명 하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그렇죠. 2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그 지난주 저희가 위클리 민들레 방송할 때 중계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28일 날 서버가 이제 접속이 지연이 돼가지고 2시간씩 뜨고 왜 그런 2만 겁니까? 명 이상씩.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의장실에서 알아보니까 이 국민동의 청원 이 사이트 자체가 설계가 접속하는 그 경로가 최대 1만 명이래요. 동시 접속하는 동시 게. 접속자가. 1만 명이 넘어서니까 자동으로 이제 닫히는 구조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의장실에서는 이걸 지금 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취재할 때만 해도 이제 1일날 우원식 의장실에서 그 서버 증설을 하겠다고 이제 입장을 밝혔었는데 한 13일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한 7월 14일. 어쨌든 의장 입장에서는 20일까지가 마감이니까 최대한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청원 기간 다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조금 풀린 것 체증이 같기도 좀 해요. 풀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뭐 조금 더 좀 빨리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이게 사실은 전면적으로 서버를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한 3개월 걸리는데 네. 그렇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금 해외에서 이제 물건 가져와서 임시로 지금 하는 건데 그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아마 조달청에서 좀 전용을 해서 급하게 지금 하고 있는 대표님 것 조금 같더라고요. 아쉽겠어요. 이게 너무 체증이 많고 이거 여기까지 예상을 물론 못했겠지만 그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게 이제 제도가 2020년부터 아마 시작된 걸. 네 맞습니다. 21대 국회. 근데 이제 국회가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확인된 것 같다는 거예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제 실시하는 것은 헌법을 법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걸 기술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상치를 굉장히 작게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가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것 같아요. 더 네. 앞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이 문제가 이제 종료가 되면 만약에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개헌 문제까지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의지를 네. 표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개헌 청원. 그러면 뭐 2,000명 이상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예상하고 서버를 지금 구축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국회 출입할 때는 좀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국민청원 사이트는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국회 사이트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활성화를 못하는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사실 유야무야 돼서 이렇게 수면 아래로 있었고 문재인 정부 와서는 아예 이제 국민청원까지 문을 닫아서 이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곳이 없었던 거죠. 그나마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했던 게 지난해에 우리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희망버스 타고 다니면서 서명 모아가지고 우리 특별법 발의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또 한번 했지만 이 정도 사실 100만 넘는 정도는 아니었고 목표를 했던 5만 정도만 채웠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번에 탄핵 소추안 이 발의 청원을 좀 계기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창출을 했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거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걸 좀 만든 거 아닌가 의의도 좀 가져봅니다. 지금 근데 저기 숫자 올라가는 거 보면 뭐 이제 날짜가 지금 며칠 남은 거죠? 20일까지 한 보름 남았나요? 네,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한 200만에서 한 300만은 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아침에 그 탄핵몽 사이트에서 네, 네. 60명, 그러니까 잠시만요. 어쨌든 1시간에 3,600명 한 시간에.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200만은 무조건 1초에 한 넘는 명씩이에요, 그러면은? 초당은 제가 모르겠고 분당은 한 36이니까 60명 정도 그러니까 현재. 1초에 한 명씩이네. 서버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좀 증설된다 그러면 네. 또 그때 또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기들이 또 정치적으로 또 사건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때. 사건 중에 하나는 지금 또 거부권이 또 예상이 되죠. 저 세금 특검법. 특검법. 네. 특검법은 지금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한 거죠. 네, 어제 통과했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3일 만에. 예. 특검법이라도 좀 통과가 돼서 좀 진상규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 거의 뭐 확실한 거 아닙니까? 공표를 했죠. 뭐 법무부 장관이 이미 제의하겠다, 건의하겠다고. 국힘당에서도 그런 입장인 거고 대통령실도 이제 그런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제2에 붙이면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통과될 가능성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오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하는 그 시한 규정은 없잖아요. 네, 없죠. 없죠. 예. 그래서 뭐 급하게 할 필요는 국회의장이 없다. 예, 편할 때 그냥. 네, 예.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국회의원들 분들이 거래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광장에서의 촛불이 압도적인 여론을 만들 거고 그런 조건에서는 박근혜 탄핵 당시처럼 제의뿐만 아니라 탄핵도 가능한 그런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어제 통과됐으니까 대통령이 15일 안에 대답을 할 의무가 있으니까 일단은 탄핵 청원이 마감되기 전에는 국회로 넘어온다고 보고 그럼 제 의견은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뭐 7월 말과 비슷하게 좀 전당대 이후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러는 와중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인가요? 이 책에 보면은 정말 그 분통을 터뜨릴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김진표 전 의장이 국회의장 시절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 좌파 언론이 참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해가지고 이 탄핵 청원을 더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촛불행동에서 지금 그거를 뭐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아니, 근데 저희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은 27일 날 채널A 단독 보도로 네.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책을 먼저 입수를 했나 보죠. 그래서. 예. 네. 이게 급상승한 때는 26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급상승하는 과정에 이게 더 불을 더 지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예. 이 회고록이 뭐 이 불을 확 지폈다 이제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희 그래프도 한번 마련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저희가 준비된 4번 화면.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아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00만 돌파하고 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저는 요거로 생각했습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은희 대표님 계신데 그 네. 원광대 로스쿨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그러시죠.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심판 탄핵 소추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이제 최종 판결하는데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입이라는 거고 이건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 미리 이제 그 선을 그은 거니까 그거 자체가 다 또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 상권 분립 위반했다는 거죠. 그거 자체도 네. 그렇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외신에서도 지금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외신은 100만 돌파 이전부터도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 우리 관련 화면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뭐 로이터에서도 보도하고 네. 그다음에 11번 띄워주시겠어요? 11번, 네. 12번으로. 국내 언론들은 보도 성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외신에서는 일단은 온라인 페티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탄핵 청원을 국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2017년에 이 촛불이 또 상당히 외신에서 많이 다뤄졌었잖아요. 특히 이번에 호주 ABC 이번에 그 이종섭 우리 런종섭 대사 때문에 많이 알려진 호주 ABC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 탄핵의 의미 앞으로의 시나리오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그래요? 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국내에서는 100만 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보도를 좀 의미 있게는 하는 것 같은데 예, 화면에 나오네요. 예. 그렇게 로이터 통신이나 뭐 ABC 뉴스, 뭐 가디언 등등등, 뭐 타임지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 언론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들레랑 제가 아마 동아일보 좀 잠깐 본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외신에서 보도를 하면 국내 언론들이 인용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인용 보도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예, 거의. 사실상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외신도 그 국내 언론이 보도를 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외신에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신이 먼저 보도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국내 언론사들 보다가 이건 뉴스를 써야 되겠다 이제 결정해서 보도를 하는 거 그거 보고 나서 또 이제 국내 언론들이 다시 또 인용 보도하고 보통은 이랬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보도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 언론들은 지금 보도 시각은 어때요? 보도 시각도 많이 뭐랄까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ABC가 무슨 한국 기사처럼 오히려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분석을 했던 것 같고 대부분은 그 기사 자체 의미 부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왜곡하는 현상들. 가령 문재인 정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47만인데 아직 여긴 100만밖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펌해를 한다거나 아까 권오혁 대표님 말씀대로 뭐 이태원 그 회고록 가지고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 가지고 마치 좀 해프닝성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느낌을 주는 뉘앙스의 보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칼럼들도 이제 일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칼럼들 그 뭐 화면 제가 하나 좀 제시해도 될까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그 PPT 15번에 보시면 조선일보 칼럼이 있거든요. 조선일보에서는 2016 탄핵 네. 때 닮은 꺼림칙한 정치 풍경. 제가 빨간색으로 마지막 문단 쪽에 표시를 해뒀는데 윤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까지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일을 한 것이 없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서로 인내하고 관용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 탄핵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네. 논리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같이 논리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앙일보는 한 줄 더 하나 한 수 더 뜹니다. 중앙 시평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도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3년은 길다는 세력이 있고 4년은 너무 길다는 세력. 이들 사이에 싸우는 게 지금 한국 정치라는 건데 4년은 너무 길다는 무슨 얘기인 거죠, 저게? 그러니까 3년이 길다는 건 이제 이쪽을 의미하는 거고 4년이 길다는 거는 그 나머지 분들 저도 이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요. 예. 무슨 의미로 쓰셨는지 사실 그래도 잘 안 나타났는데 내용에는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가 안 나와 있죠. 네,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마 그냥 예전 그 5년 단임하기 전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해석하고 말하는데 국회의원 임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의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비판을 하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건데 사실 지금 이 탄핵의 문제는 대통령에게 물론 이 대통령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고 대통령제도 문제는 있지만 지금 대통령제를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요 기사를 한번 좀 가져와봤습니다. 기본은 뭐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탄핵 여론을 어쨌든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논조가 대부분인 것 같고 그 뭐 진보 개혁 언론 쪽에서도 기본은 이게 경고라고 자꾸 규정을 하는데 국민 민심의 표출,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뭐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고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고는 이미 수차례 수도 없이 한 거잖아요. 탄핵을 하라는 명령이거든요.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 했고 이미 보궐선거에서 다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고 2번 퇴장인데. 그렇죠. 근데 아까 한 얘기 중에 아까 그 문재인 정부 아까 140 몇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국회 청원이랑 약간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시스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저널리즘적으로 봤을 때 비교라는 건 동급으로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같은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놓고 비교를 해야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은 하루에 와서 그 동의하는 숫자가 16만이 넘어가고 이런 사이트였거든요. 일 방문자만 33만이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면서 다운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100만 조건을 지금 달성하는 게
당시 이제 제가 4년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한번 보고서 나오거든요. 예. 그 보고서 데이터대로 보면은 100만 달성이 일주일도 안 걸리는 시스템이고 절차도 그래요? 훨씬 간단했고 그만큼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들과 지금 1만 명밖에 접속이 안 되는 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국회 사이트에 100만을 놓고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문재인 탄핵이 147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항상 1, 2, 3, 4년째 똑같았습니다. 1, 2위에 있는 내용들은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 요거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만큼 민심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 정도 숫자는 상당히 기본이었던 건데 그거를 마치 지금 나와 있는 이 국민동이랑 똑같이 놓고 본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도 뭐 120몇만이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아마 당시에? 더 나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랑 비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비교하면 안 되죠. 얘기죠. 왜냐하면 똑같이 비교를 할 거면 최소한 그 대통령실에서 지금 역으로 만든 국민 제안이라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 민들레 있을 때 그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자마자 그 당시에 1호 보고서라고 그래서 국민 제안에서 뭐 이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홍보한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에는 항상 대통령 탄핵이 1, 2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최소한 상위 랭크여서 대통령실에다가 그러면은 그 개인정보 신상은 빼고 제목이라도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국가 기밀이고 법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왜 대통령실이 법인인 줄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도 안 하더라고요. 청원 리스트도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청원 리스트. 청원 리스트는 거기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볼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그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자기들만 보게 돼 있어서 정확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 제가 요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제 촛불행동 공용폰으로 온 문자인데 이런 거예요. 왜 비교를 할 수 없냐?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심정을 알려주는 건데 탄핵 참가해야 하는데 못 하겠어요. 이번 토요일 비와도 갈 건데 그 전에 탄핵 청원 할 수 있게 해줘요. 신상 다 줄게요. 전 72살 할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결사적으로 하신다는 거거든요. 2시간 3시간 기다리라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촛불 집회 현장에서 이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이걸 지원하는 봉사 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 알려드리고 PC로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해드렸는데 몇 시간 걸려도 하신다는 거고 발을 동동 굴려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꼭 하게 해달라고 비일기까지 하신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열도가 다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국내 언론 보도 중에 보면은 이제 이 이번 이제 탄핵 청원의 의미를 이제 약화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청원인에 대한 이제 공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권 대표님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였죠? 전과 오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보법 뭐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네네네. 예. 근데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딱 아시잖아요. 이거는 네.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개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방식을 따르는데 저는 전과 오범이라는 걸 그랬구나 제가 이걸 그 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제가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 전과 뭐 그런 거 하고 이 윤석열의 탄핵 사유하고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었는데 어쨌든 기사를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서 뭐 디지털 타임즈 내고 네. 국힘당에서는 뭐 논평 내고 뭐 성일종 사무총장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형적인 거죠. 그 댓글 보면 민심을 알 수가 있어요. 야 또 종북물이냐? 그렇죠. 색깔론이냐? 안 되니까 또 이런데 이제 이렇게 다 보시는 거거든요. 그 전부는 다 결국에는 민주화운동 뭐 평화운동 하시다가 나왔던 것들 아닙니까? 네, 뭐 훈장입니다. 참 하늘을 가리키는데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거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색깔론. 이 정도 일단 이거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예전에도 생각나는데 이제 국회가 개원하는 시즌이라서 국회도 항상 그런 거 하잖아요. 전과자 있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다 민주운동한 사람이고 네. 국보법 4번이고 뭐 그런 건데 그거를 마치 무슨 제가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도 공공연하게 탄핵을 주장한다라는 식으로 쓰면서 탄핵을 주장한 사람들이 마치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처럼 묘사를 하더라고요. 뉘앙스 속에서. 이게 좀 제대로 된 보도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그렇게 있습니다. 따지면 헌법 자체가
반정부적이죠, 반국가적인 거죠. 탄핵의 절차와 그 의무를 규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합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지금 100만 명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 우리 대표님 심리적인 것 같은데, 심리적.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 뭐 100만 촛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 의미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새벽에 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그거를 청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나도 동참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500만, 100만, 1000만까지 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개인정보까지 다 입력해서 그렇죠. 인증까지 받고 하는 거잖아요. 해외는 또 이게 좀 어렵다면서요? 해외는 뭐 네. 얘기 들으니까 핸드폰 규정에 따라서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 촛불 행동에서 그 동참하기 어려운 분들을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해외 동포 선언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요. 별도로 그 선언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직접 여기 입력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국내 동포들하고 이제 힘을 합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인터넷에는 그 대기 시간을 줄이는 뭐 노하우들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던데 예를 들면은 항공기 모드를 켰다가 뭐 끄면은 뭐 금방 접속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좀 좋은 그것도 초기에 네, 지금은 그것도 안 되나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돼요? 네,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기 인원이 이게 언제 허민인가요? 저게 제가 기사 쓸 때였으니까 7월 3일날 100만 돌파하자마자 네. 바로 접속을 했더니 저렇게 딱 뜨더라고요. 자 지금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야권 압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든다고 했었나요? 아니면은 뭐 보궐선거 이후에 그랬었나요? 국민이 항상 옳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언제 했었죠? 보궐선거 그 전에 보궐선거 전에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체결하려 가다가 11 보궐선거 때 참패한 뒤로 국민이 옳다고 했고 국민이 옳다. 항상 왔다 갔다 옳다. 합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총선 때 대패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지금 이제 했죠. 저 네. 시스템상 문제 때문에 200만이나 이제 뭐 한 300만 갈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청원이 이제 마감이 돼도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런 얘기 나오고 있다고. 민주당 지금 당원이 지금 뭐 몇백만인데 100만이면 100만, 200만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전체 인구 5천만 중에서 100만, 200만이 그게 많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뭐 생각이 안 바뀔 거란 얘기죠. 말하기는 싫지만 반대 청원이라는 것도 올라왔다. 맞아. 반대 청원도 지금 뉴스가 나왔죠. 나왔잖아요. 국민의힘도 당원이 한 뭐 7, 80만 된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 그거는 뭐 7, 80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자 지금 탄핵 반대 맞불 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권오혁 대표님 기사 나오고 오늘 아침에 바로 나온 건데 뭐 저희가 뭐 왜 저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뭐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도 이루어질 것 같고 하니 미리 뭐 저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 반대 논리로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청원 내용을 읽어봤는데 아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써준 것 같은 좀 냄새가 나요. 제가 제 느낌에는. 근데 저게 심사 대상이 되나요? 우리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소추안을 그렇죠. 이제 발의하라고 하는 거. 저거는 반대를 요청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심사 대상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그 법안 이슈가 문제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여론 조성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뭘 것 하라는 게 없는 거네, 그죠? 네, 네. 내용상에도 뭘 하는 게 국회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입장 표명 뭐 의사 이 정도? 표시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인기 투표다 적어도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는 이제 우리 권오혁 대표님이 올린 대로 그런 정확하게 왜 청원을 한지 사유가 있어야 되고 상임위에서 그걸 심사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글에는 사실 그런 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 국회에서 이제 저기 7일 동안 심사를 하잖아요. 네. 네. 이게 공개를 할지 말지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를 잘못하셨네. 그런 거 청원의 내용이 구성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탄핵 청원이 이제 마감이 되면 탄핵이 실현이 되는 건가요? 자,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요새 좀 야당 의원들 많이 만나고 다니시는 네, 거죠. 네, 예. 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가 일단 그 수요일 날 야5당 예.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이 5개 정당에다가 그 지도부 면담 요청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기본소득당 그 지도부하고 면담을 했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진보당하고 면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당씩 만나는 거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게 예.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은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라 이제 이런 명령이라는 그렇죠.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당원분들이 이 청원에 적극도 동참할 수 있게끔 조직적으로 결정을 해달라 그리고 촛불 집회에 나와달라 그다음에 탄핵을 당론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예. 했고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야당 국회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들이 이 탄핵 청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면담 요청을 하는 거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7월 20일까지 완료가 되면 지금 김용민 의원이 이제 청원심사 소위원장이에요. 예. 법사위 안에 예. 청원심사 예. 소위고 그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군요. 입법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한 두 번 탄핵 탄핵 청문회. 청문회. 네, 네, 탄핵 탄핵 청문회 청문회. 두 번 정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부르고 청원자도 부르고 이런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씨도 김건희 부르고. 뭐그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인터뷰에서 보면 안 나왔는데 어쨌든 윤석열 탄핵 뭐 이런 거니까요. 기본은 상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천공도 청원자. 부르고. 그렇게 해서 7월 말 정도부터 좀 시작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의지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만나고 온 그 반응은 어땠어요? 만났을 때. 기본소득당도 저희가 이제 그 거긴 최고위원분들 대표 포함해서 최고위원분들하고 저희 이제 대표단하고 같이 면담했는데 딱 그 간담회실에 딱 그 LED가 딱 설치가 돼 있어요. 예. 거기에 민심은 탄핵입니다. 뭐 이렇게 문구가 딱 그래요?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좀 반응하시는 것 같고 제가 제안드리는 그 3가지 예. 탄핵 동참 문제하고 촛불 집회 동참 그다음에 탄핵을 당론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공식 논의하겠다. 논의하겠다. 하시고 하여튼 뭐 촛불 집회는 참여하시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7월 20일 날. 네네네. 20일 날에 저희가 전국 집중을 한 달에 한 번씩 예. 해왔거든요. 네. 7월 20일이 또 마침 전국 집중 네, 그렇죠. 날이에요. 그래서 네. 그날은 전국 집중이면서도 탄핵 청원자 대회 형식으로 탄핵한 사람들 다 모입시다 예. 이런 걸로 해서 야당들한테도 다 동참을 제안드리고 청원에 참여하신 모든 국민들 다 모시는 방식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네요, 그날. 그죠? 그날도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또 이 마감할 때 또 올라가는 12시까지.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분위기는 잘 아직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망설인다는 얘기. 아니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동안에는 판자를 입에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잖아요. 뭐 역풍이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뭐. 예, 항상 근데 역풍을 넘어선 우리가 택풍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것 같고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시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정치 언어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정치 환경 자체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100% 활용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론이 법사위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에서 공식 논의가 되는 건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건지 말 건지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8월 정도로 가서 8월 이후에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9월달이 정기국회니까 그 정기국회 전에 그래서 7월달, 8월달 광장의 촛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네. 박근혜 탄핵도 결국은 뭐 제도 문제가 있었지만 천만 촛불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탄핵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고 2016년, 17년에 탄핵할 때 결국에는 국회에는 늦게 움직였는데 광장에서 먼저 국회 뭐하냐, 너네 뭐하냐라고 하니까 국회가 움직였고 재판관들도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월, 8월에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정치적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들도 또 같이 껴있고 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입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예. 그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도 동시에 하잖아요. 예. 그 최고위원분들이 이거를 중요하게 다뤄요. 탄핵 청원이 100만이 넘어섰다 이러면서 탄핵에 앞장서는 느낌의 탄핵에 앞장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촛불 집회 나와서 이제 발언도 하시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게 점점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탄핵을 언급하는 것부터 그것을 표방하는 것까지 개개인의 정치인들이 그런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압도적인 정치인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 탄핵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광장의 촛불 집회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거기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정말 왜요? 다 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뜻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대세를 추종하겠죠. 예전에 뭐 그 박근혜 탄핵 때도 우리 그때 어디였습니까? 그때 당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국힘당 전신 네. 거기도 새누리당. 민심에 그냥 끌려온 거죠. 거기에 가서 뭐 우리가 교섭하고 뭐 이랬던 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압도적 민심이 중심을 잡으면 거기에 대세가 이거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탄핵 청문회 잠깐 얘기하셨는데 요새 그 입법 청문회가 되게 그 사람들이 잘 몰랐던 사람 몰랐던 새로운 이런 제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어해요. 탄핵 청문회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 잠깐 하셨지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그러니까 불러내겠다는 건가요? 아까 얘기하시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셨어요. 네. 김용민 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당연한 얘기죠. 네. 네. 당사자니까 탄핵. 예. 일단 나오라고 하면은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하겠죠. 이게 청문회 저번에도 그랬었는데 입법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뭐 몇 명 빼고는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차관을 대리시키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근데 국회 징언감정법에서 이제 불출석에 대해서 징역 3년 이하 아니면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세게 때리니까 나오는 건데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대통령이 그거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면 그건 또 탄핵 사유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시면 그게 또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야 될 텐데. 해외 이제 여행. 이게 외유를 가실 가능성도 있겠죠. 네. 빨리 그리고 그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말해도 되나? 하여튼 곧 있으면 이제 나토 또. 그거 공개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보도됐습니다. 7, 8일인가요? 네,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외교 이벤트들이랑 또 섞여서 도망갈지. 국내에 입국하는 날짜가 매우 줄어들겠네요. 네, 잘 좀 날짜 조율을 잘해야 되겠네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청문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많죠.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이틀 이야기하셨는데 이틀 갖고 될까요? 그거부터. 이틀에 2번 얘기를 두 번. 두 번 네. 뭐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뭐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은 뭐 대통령 그다음에 뭐 김건희 씨도 포함되고 우리가 5가지 딱 보면 그 5가지 청원한 내용에 관련된 사람들만 부르는 건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마 논의를 하겠죠. 음. 이 사유를 가지고 이제 그 해당되는 등자를 붙였어야 되네. 네. 근데 이것만 해도 웬만큼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원희룡 씨도 지금 씨도. 와야 되겠죠. 양평 고속도로.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와야 됩니다. 박진 전 네네네. 의원과 환경부 장관 뭐 하여튼 내각들은 다 나와야 되고 천공도 천공.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증인인가요? 참고인인가요? 이 증인. 네. 부를 때 우리 대표님한테도 좀 그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 누구를 불러내지? 청원전인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좀 가셔야 나가야 될것 되지 같네요. 않을까 싶어요. 네. 직접 출석을 하시고 불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자 이제 그
그 서버도 증설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게 그 청원이 끝나면은 또 다른 청원을 할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논의가 공식화되는 거잖아요. 예. 제도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마 이슈가 될 거고 그거를 잘 성사시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거부한다. 그 출석을 거부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는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원내가 같이 힘을 합쳐서 탄핵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그 계획표를 짜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22대 총선은 탄핵 총선이고 20대 국회는 탄핵 국회다 이렇게 그 목표로 딱 걸고 총선 투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22대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국회의원 후보를 모집을 했어요. 네. 총선 전에. 아 그래요? 촛불 후보들을 촛불 후보 그때 모집했는데 그때 모집했죠. 49명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49명이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셨고 그 중에서 21분이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다 모았어요. 하나의 이제 그 방으로 모았고 이분들하고 함께 촛불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을 합니다. 7월 16, 17일 아마 그 정도 그 즈음에서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원내하고 원내 촛불과 우리의 정치가 만나가지고 이 탄핵 운동을 쭉 이고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20여 명이 되는 의원들이 다 야당 의원들인 거죠? 그렇죠. 네. 엊그제 같이 뭐 기자회견했던 뭐 한창민 의원이나 뭐 한창민 의원, 김준혁 의원, 뭐 네네. 이분들. 그분들은 이제 촛불 후보로 이제 당선되셨던 분들이고 그분을 기본하시고 뭐 강덕구 의원님도 참여 의사를 밝히셨어요. 네. 더 많이 하여튼 계시겠네요. 뭐 많이 네. 참여하기를 바로 거기 그러니까 그 참여 의사 표시를 안 했던 분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네. 있습니까? 곳곳에 다 제안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의원분들이 또 조직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그럼 교섭단체가 뭐 2개 이상이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식 모임으로도 발족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그까지 수 이제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그 목표를 잡고 있는데 네. 뭐 관계없이 어쨌든 그 정치 그 국회하고 광장의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보를 간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도 청원제도가 있었다가 지금 아까 없어졌다 그런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한 거고 이 결국에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근데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쪽에는 청원제도가 없는 거죠 지금. 없죠. 네. 저는 딱히 뭐 있는 건 혹시 한번 없- 찾아보세요. 혹시 있을지 아니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없고요. 우리 좀 우려되는 게 많으시겠어요. 예, 처음에는 원래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2022년도 이 퇴진 집회를 시작했을 때는 그때도 간간히 이제 시민들 내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나왔었죠. 지금 제도적으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권을 국회 그리고 헌재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통제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 해서 퇴진을 계속 걸고 싸웠는데 작년부터 국민들이 더 현장에 나오신 분이 탄핵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꿨어요, 기조를. 압도적으로 이거를 요구를 하면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됐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이거를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정도의 국민들의 여론을 압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것이 중요하죠. 이번에 표출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이제 그 민주당이 한 130석 네. 그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헌재도 대부분 다 보수적이었죠. 그랬었죠. 헌재는 뭐 기본적으로 다 보수적이죠. 그렇죠. 결국에. 네. 네. 그걸 자체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거리 투쟁 이런 것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뭐 정책내 의원도 얘기를 하셨고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하시고 결국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겁니다. 촛불 집회 많이 예, 많이 참여하는 오셔야 수밖에 됩니다. 없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한테 특별히 또 뭐 당부하실 만한 얘기가 있으면은 좀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예. 우리 그 호소를 합니다. 3대 국민운동 얘기를 드렸던 것. 우선은 이제 이 탄핵 청원을 압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시스템에 부하가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500만, 1000만을 목표로 이것을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압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정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딴소리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탄핵 청원에 대대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고요. 그 야당들도 자기 당원들한테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청원 100만 촛불로 탄핵하자 이제 이렇게 구호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탄핵 민심이 광장에서도 타올라야 된다. 실물로 보여줘야 얘네들이 더 압박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토요일 6시 시청 숭례문대로에서 촛불 대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국민운동 제안하는 거는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적극적으로 받아달라.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을 지금 뭐 표면상으로는 20%대인데 한 자릿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시고 뭐 MBC든 어떤 뉴스 댓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남겨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여 민주주의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자,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김성민 기자 혹시 뭐 마무리 얘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언론인으로서 어쨌든 전 현직에 있는 기자로서 동료 기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에 그 케냐 그 국회의사당 그 얘기 유혈 사태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 사태가 있기 전에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유혈 사태가 있기 전에 트위터나 이런 그 SNS 공간에서 6만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부를 이긴 거잖아요. 혁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 100만이 넘고 지금 120만 다 돼가는데 이 청원의 의미가 저것만큼 강렬하다는 거를 지금 그동안 따지고 보면 얼마나 억압 받았겠습니까? 토로할 것도 없고 촛불대행진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뜨겁든 뭐 달이 지든 말든 집회를 하고 있어도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주 뭐 특별한 계기에 있을 때 외에는 보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고 이게 지금 100만이 넘는 숫자로 이번에 드디어 좀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 의미를 폄훼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최소한 있는 그대로 보도를 좀 해서 민의를 전달해달라. 지금 국회 홈페이지조차도 접속 통로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돼 있지 않아가지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다른 수단이 정부의 소통 수단인 언론조차 왜곡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동료 기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의미에 대해서 많이 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남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외신에 있을 때 그 얘기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사진 기자들이 이제 매주 그 수요일 날 그 소녀상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앞에 가서 집회할 때마다 사진 기자들이 항상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국내 언론은 취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들만 취재를 한다. 그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내 기자들도 좀 적극적으로 많은 취재를 좀 하고 의혹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좀 탐사 보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